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쉬고 나왔더니 한 달을 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과목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한 주 건너뛰는 게 굉장히 좀 타격이 있어요. 이렇게 그 연속성이 끊기기 때문에 다시 오늘부터 한번 또 출발하자고요. 자, 오늘도 한 발짝 뛰는 거예요. 콩나물실에 매일매일 물을 주면 처음에는 물이 다 빠지지만 계속 주면 싹이 나요. 싹이 나면 금방이다. 자, 오늘 어디부터 출발이냐면요. 소유권 파트가 세 문제 나오는데 물론 작년에 세 문제 나왔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상린관계, 제가 통행권, 부동산 취득시효, 그 다음에 공동소에서 공유. 거의 정해졌다 과언이 아닌데 이 공동소의 공유 문제는 출제 그 경향이 좀 상급으로 중상급 나와요. 좀 한 7점대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 교재 291쪽이에요. 자, 공동소유, 사람의 소유 형태. 물론 제가 기초강의 때 했어요. 사람의 소유 형태. 소유 형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토지건 건물이건 소유 형태는요. 크게 난 세 가지를 몰라. 두 가지밖에 몰라. 하나는 단독 소유. 단독 소유. 하나는 공동 소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물건 여러 명이 함께 가지고 공동 소유. 나 혼자는 단독 소유인데 다만 공동 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공유라는 것이 있고 합유라는 형태가 있고 총유라는 형태가 있다. 공유, 합유, 총유. 근데 공동 소유인데 공유인지 합유인지 총유인지를 나누는 기준. 뭘 가지고 이것이 공유인지 합유인지 총유가 나눠지는 것이냐. 나누는 구별 기준이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규정이 없어요. 다만 함께 가진 사람끼리 인적, 이렇게 얘기해. 인적 결합의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적 결합 강도. 함께 가진 사람끼리 얼마나 결속력, 그 결속력이 강하고 우리라는 단체 사상이 강해요. 공동체시 강하면 강할수록 총유가 되는 것이고 함께는 가졌지만 우리 공동체 의식보다는 내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해. 함께는 가졌지만 좀 개인 사상이 강해. 그럼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합유는요, 중간에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편하자면 인적 결합 강도를 부르는데 함께 가진 사람끼리 공동 목적이라는 이 개념이에요. 공동 달성이라는 개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총유가 되는 거고 이게 약하면 약할수록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는 말로 편하잖아요. 공유는 여러 명이 토지를 함께 가졌는데 함께 가진 사람들이 개인이 있고 개개인이 있고 이제 공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있고 우리 전체라는 단체, 공동체, 단체가 있다면 공유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익보다 내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유를 배울 때 개인 그러면 내목을 챙기는 거예요. 원래 지분이라는 거 지분. 내 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지분. 내 목을 챙기는 게. 자, 총유는 함께 가진 사람끼리 개인이 있고 이 단체가 있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기는 총유는 개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전체만 인정해요. 토지 건물 재산인데 우리 전체로 재산일 뿐이지 개개인의 재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개인을 인정하다는 얘기는 총유는 개인의 내 목인 뭐가 없다. 지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유의 가장 대표적인 그 형태는 뭐다? 토지 건물의 종종땅, 문중땅. 대표적인 종종땅, 문중땅.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교회, 사찰.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 사찰은 법인 등기가 안 난 교회. 조계종에 등록이 안 된 사찰. 근데 만약에 조계종에 등록이 돼 있더라. 또 교회도 큰 교회는 무슨 사단법인 순복음교회, 사단법 영락교회 이 법인 등기 났다면 법인의 소유 형태는 저는 등기를 떼어봤더니 소유자는 사단법인 순복음교회 무슨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등록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법인의 소유 형태는 공동 소유예요, 단독 소유예요. 요거 기초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등을 떼어봤더니 평택 어디에 있는 그 삼성전자 그 공장 부지 토지 등을 떼어봤더니 소유자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어디 등을 떼어봤더니 건물 등을 떼어봤더니 소유자는 주식회사 현대차.
이 등이 낫더라. 법인명의 등기라면 그래요. 법인의 소유 형태는 공동소유다, 단독소유다. 단독소유예요. 그 삼성전자라는 현대차란 법인의 단독소유 되는 것이지 주주들의 공동소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인 등기가 안 난 종종, 법인 등기가 안 난 교회, 법인 등기가 안 난 사찰 이런 데 소유 형태를 총이라 부르는 거죠. 합의의 대표적인 거, 합의는 그러면 중간이에요. 공동 목적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공동 목적이 있어요. 있는데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전체 이익이 더 중요해요. 개인은 인정해. 개인이 인정한다는 얘기는 합의도 내목, 지분, 합의 지분은 인정이 된다는 거야. 인정되지만 공동 목적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지분 인정하더라도 지분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내 목이 있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고 내 지분이 있더라도 상속은 안 돼요. 공동체 목적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시험 문제는 지금 한 10몇 년 본 시험에서 이거 한 번 나왔고 이거 한 번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10번은 공유예요. 공유. 그럼 왜 공유가 이게 중요하냐. 등을 떼어봤더니 여러 명 이름이 나와요. 소유자 명의에. 여러 명 이름이 나오는 것 중에 99%는 공유예요. 합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민법상 조합재산. 민법상 조합이 갖고 있는 소유 형태를 우리가 합유라 불러요. 조합이란 앞에 무슨 말이 붙었죠? 민법상. 요 말이 붙어야 돼요. 그냥 조합일 거면요. 농협협동조합, 축협협동조합, 중소협동조합. 걔들은 조합이란 말을 수 있지만 법인들이에요. 법인 등기는. 그거 등을 떼어봤더니 소유자, 농협, 축협, 수협이 등기 나 있다면 그건 법인의 단독소유 되는 거고 민법상 조합은 법인 등기가 안 난 조그만 소규모의 이익집단들. 무슨 논산, 딸기 장목반, 고창 수박 농민회, 안성에 있는 배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이화회 이런 걸 만들어갖고 공동 출합, 공동 판매하자. 근데 법인 등기가 안 난. 그 소규모 이익집단이 토지를 갖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합의라 불러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기초가 자세히 했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공유예요. 나 들어갈게요. 자, 공유는 여러 명이 함께 갖고 있지만 공동 목적 달성이라는 것이 희박해. 함께 가졌을 뿐이야. 희박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희박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있고 우리 전체라는 단체가 있다. 뭐가 중요하다? 내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내 목을 챙기는 내 지분을 중시 여기는 건데 그러면 사회생활 때 공유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교재 봐보세요. 한 페이지 넘겼어요. 공유의 성립. 공유는 두 가지 성립. 하나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뭡니까? 우리도 의사표시, 의사에서. 야, 친구 3명이 모여서 야, 우리가 땅 1억씩 내서 같이 사서 공동 투자하자. 땅값 오르면 팔아서 분배하자. 3명이 1억씩 내서 그러기로 하자. 3억 땅 매입해서 등기될 때 소유자 김아무개, 이아무개, 홍아무개, 공유임. 법률행위로 성립하는 거야. 다만 의사표시, 우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서 성립할 수 있어요. 공유는. 그런데 법률행위를 통한 공유는 반드시 공유 등기를 꼭 내야 되는 거야. 법률행위는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공유임, 이 등기를 내줘야 되는 거야. 법률행위는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또 하나의 공유는 내 의사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의사 관계없이. 그러면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행위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공유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걸 배운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의사 관계없이. 상속재산은 부모님 돌아가신 순간 부모님 앞으로 있는 토지 건물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잖아도 상속인데 뭐가 된다? 공유로 되는 거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요즘은 이거는 거의 없어요. 아무리 형제들이 사이가 좋아도 야,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1억씩 내서 같이 땅 사자. 1억씩 내서 같이 상가 사서 월세가 더 나누자. 그런 형제 없어요. 친구들이 아무리 친해도 야, 돈 우리 1억씩 걷어서 5명이 땅 같이 사자. 거의 없다 봐도 돼.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원튼 원하지 않든 공유는 90% 뭐다? 상속. 그러면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표적이고 또 이런 말도 많아요. 상린관계에서 많아요. 이 법조문이. 상린관계에서 정리 안 했지만 제가 침해 사기로 경계표는 인지 소유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연립 빌라 같은 데서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복도계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로 되는 거죠. 내가 34평 분양받으면 7평 빠져나가고 전용 면적은 25.7평 안 되잖아. 복도 엘리베이터는 서로 공유로 하는 공용 부분. 이런 식으로 많아요. 공유가 많은데 근데 법률 규정에 따른 공유는 몇 개 소개되어 있어요. 공유는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공유를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이야.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은 내가 하고 있다 지금. 그래요. 어떻게 잘 가르칠까 뭐 이렇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공유에서는 공유 지분이 중요해요. 공유 지분 내목. 자, 요 얘기가 이제 중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로 따지면 별표를 하나 치셔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92조 2번에 공유 지분 이야기. 지분 이야기 시작돼서 내목. 자, 그럼 내가 만약에 토지 1000평에 내 지분이 3분의 공유 지분이 3분의 1 있다 칩시다. 3명이 같이 3분의 1씩 갖고 있어요. 다만 이런 얘기 있어요. 등을 떼어봤더니 1000평지 토지에 김아무개, 이아무개, 홍아무개 이렇게 3명 이름이 나오더니 공유임 이렇게 등기 났어. 근데 지분이 등기가 안 돼 있어. 지분이. 공유는 등기 났지만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 지분이 기재가 안 돼 있어. 그냥 등기부에 뭐 이아무개, 뭐 박아무개, 홍아무개 이렇게 나더니 공유임. 공유등이 났어. 지분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걸 본다?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뭐 한다? 그렇죠. 객관식 별거 아니야. 균등한 걸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치사하게 26회 때 이걸 소개하고 사람들 책상 뒤집어 엎었어. 균등은 다 알아. 근데 균등은 본다리 돼 있거든.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다. 이걸 다 속인 경우도 있어요. 자, 지분 얘기가 중요한데 내목이죠. 그러니까 내 공유지분 만약에 3분의 1이 있다면 이 공유지분을 내가 남에게 내 집은 3분의 1 양도하거나 처분하려고 그래요. 또 내 공유지분에 돈 1억 빌리고 공유지분에 저당 잡히려고 그래요. 공유지분은 저당 잡힐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저당 잡혀서 돈 1억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저당권자는 토지를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경매하는 거야. 지분을. 내 공유지분을 남에게 돈 빌려 담보 제공하려고 해요. 담보 설정할 때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다른 동의 필요 없이 나 혼자 단독으로 자유롭게 양도 처분하고 자유롭게 담보 설정할 수 있다. 들어가죠. 첫째 얘기고 별것도 아니야. 여기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요. 두 번째는 이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유 지분, 민법 조합 재산. 우리 아버지가 무슨 딸기장 못반 이렇게 20집이 모여서 만들면서 1인당 한 가구당 2천씩 출자해서 4억을 걷어갖고 공동 작업장, 공동 판매장 이런 것들 구매했어. 이렇게요. 우리 아버지도 그 딸기장과 지분 20분의 1이 있단 말이에요. 합유 지분은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왜? 공동적 유지해야 돼.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만 지 집을 갖고 있어야 되지. 마음대로 처분하게 되면 어느 순간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공동 유지하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처분할 수는 있지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총유는 지분이 있다,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처분한단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 없죠. 상속돼요. 그런데 상속되는데 공유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만일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어요. 또는 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나 지분 3분의 1 포기한다. 말려요? 안 말려요? 왜 안 말려? 말리지? 민법에서는 내가 내 권리 포기하는 건 남의 권리만 해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안 말려. 포기하거나 사망하면 이 사람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게 기속된다? 지분 비율로. 균등하게가 아니라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그래서 지분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합유 지분이요. 20집이 2천만 출자해서 4월 걷어서 딸기 장목반이라는 미모 조합을 만들었어. 뭐 공동 작업장 쓰겠다 토지 구매해서 뭐 작업장 쓰고 있어. 그럼 토지는 그 조합에 이제 합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지분 20분의 1인데 사망했어. 합유 지분은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합유 지분 상속시켜줘, 안 시켜줘요? 상속 안 시켜줘요. 그걸 상속시켜줘 버리면 뭐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그 아들이 딸기 장목 지분 20분의 1 가져가고 뭐 장사하는 누가 또 20분의 1 가져가면 어느 순간에 딸기 농장 짓는 사람들 없어요. 다 공동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속 안 시켜줘.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그분의 합유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기속해요. 기속하고 그냥 공짜로 갖는 건 아니야. 기속하고 그 지분값을 이제 계산해 줘야 돼. 올해 총 재산이 4억을 거뒀는데 대출받아 1억을 빚졌어. 그럼 3억만 남았잖아. 그러면 3억에 대해서 20분의 1이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을 남은 19명이 걷어서 줘야 되는 거야. 상당 보상은 해줘야 돼. 그런데 합유자 중에 1인이 저는 객관식 문제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상속인도 사망하면 이건 상속이 안 되니까 사망하면 이분의 합유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어떻게 기속한다? 여기는 평등하게요. 균등하게, 평등하게 기속하는 거예요. 자, 합유 지분은 지분이 많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똑같이. 공유 지분은 어떻게? 지분 비율로. 합유 지분은 어떻게? 평등하게.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기속한다. 이거 지분의 탄력성이라 부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이 있다면은 의무 부담이요. 의무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공유하는 토지에 공과금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공유하는 토지에 재산세가 500 나왔어요. 그러면 의무 부담은 어떻게 부담한다? 지분 비율로. 공유는 뭐든지 지분 비율이에요.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거야. 그런데 부담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나오면 지분 3분의 1씩 갖고 있다면 3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한 명 돈이 없다 안 내는 거야. 근데 이 부담해야 되는데 공유자 1인이 한 사람이 1년 이상 의무를 지체하면 1년이 지나도록 자기 목에 해당되는 공과금을 부담하지 않는 거야. 지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공유자들은 이 지체한 사람한테 지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분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야. 행사하면 반드시 팔고 떠나야 돼. 그러면 1년만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 네 집은 매수하라. 그러면 반드시 팔아야 돼. 얼마 이상 지체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지체하면 지분 매수 청구당한다. 이거 형성권이다. 행사하면 반드시 매수해주고 떠나야 된다. 자, 지분이 있는데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로 뭐든지 공유는 그냥 지분 비율이야. 그래서 졸다가도 어떻게 하면 지분 비율로 그렇게 하면 돼요. 지분 비율 하는 거야. 다음 지분을 하는데 어떻게 잡으세요? 내가 공유 지분이 3분의 1, 토지에 3분의 1 있다면 나는 지분 비율 3분의 1쪽을 쓸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분 3분의 1 있다는 게 3분의 1쪽에 걸려 있다는 게 아니야. 전부에 대해서 그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3분의 1 걸려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내가 지분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일부라도 내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분 3분의 1 있다가 330만 쓸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 지분별 쓰는데 공유물 전부를 일부를 그러면 안 돼. 일부를 사용할 거면 안 돼. 전부를. 자 보세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땅이 1,000평이 있어. 집은 3분의 1씩 있어. 그럼 3명이 3분의 1씩 330평 쪼개 쓰는 게 아니야. 330평 쪼개 쓰면 분할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내주면 공유로 등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전부를 3분의 1씩 있다면 1년씩 쓰는 거야. 1년은 내가 농사 짓고 1년은 얘가 짓고 1년은 얘가 짓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얘기. 그러면 자 우리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야 우리 중고차 하나 사서 출퇴근료로 같이 쓰자.
집에는 애들도 뭐 학원 보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야 중고차 500 저기 우리가 1,000만 원짜리 500씩 둘이 더 걷었어. 이웃끼리 출퇴근 같은 회사 아니야. 그러면 그 자동차를 500씩 내서 자동차 매입했어.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지분이 서로 2분의 1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씩 있으면 자동차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앞좌석은 김 씨가, 뒷좌석은 박 씨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하루씩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전부를 지분 비율로 그래야지. 지분이 있다 일부를 내 지분만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넘기시면 드디어 이제 중요한 데가 접근이 되네. 294쪽에 공유자 사이의 관계 그 제목이 있어. 근데 별표 3개. 뭐 각종 사례 문제가 뭐 다 여기가 나와요. 요 얘기가 어디까지냐? 이 얘기가 294쪽, 295쪽, 그런 다음에 296쪽까지 3페이지. 이 3페이지. 이 3페이지가 별표 3개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느 토지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공유자들끼리는 그 내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부 관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유자들의 내부 관계라 불러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우리 교재는 정확히 페이지 294쪽부터 296쪽까지 3페이지 걸쳐 있는 얘기예요. 각종 사례 문제건 뭐건 다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첫째, 토지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면 첫 번째, 공유자들은 공유하는 토지 건물의 그 공유하는 물건의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존행위. 그럼 공유해서 보존행위란 말이 나왔어. 보존행위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시냐? 보존행위 한다는 얘기는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보존행위예요. 누가 공유하는 토지에 우리 공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공장을 설치했어. 우리가 공유한 토지를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누가 막 경작하고 막 사용해. 쫓아가서 다 철거하라, 제거하라. 아니 왜 우리 공유하는 토지를 우리 허락 없이 왜 사용하는 거냐? 응? 사용을 중단하라, 중지해달라. 이 행사하는 게 다 뭐예요? 이게 무효 청구권이에요. 누군가가 공유 토지 건물을 침해했을 때 쫓아가서 침해를 배척하는 거. 이게 바로 보존행위다. 그럼 보존행위 많이 나오면 그 문장에 꼭 나오는 게 무슨 목적물 반환. 토지를 돌려달라. 결과 제거, 뭐 철거하라. 결과 제거, 응? 다 때려부셔라. 그리고 적당한 조치를 예방 청구권. 이 단어가 꼭 나오겠죠. 그러면 공유 문제 풀 때, 응? 목적물 반환, 토지 반환, 결과 제거, 예방 청구권 행사하는 거. 이게 바로 보존행위. 결국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침해했을 때 보존행위는 공유자든 누구든지 나 혼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행위 했다고 해서 잘못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즉 보존행위도 공유자 전원이 함께 행사하여 전원이 함께 하여라. 맞아 틀려요? 틀려요. 남이 하든 말든 우리 세 명이 공유한 토지인데 우리 공유한 토지를 누가 무단 막 사용하는데 다른 공유자들이 말을 안 해. 근데 그래서 아니 우리 공유한 토지를 동네 사람이 저 무단으로 막 경작하는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우리는 말 못한대. 왜 말 못하니? 니네 두 명은 우리 입이 없대. 입은 너만 있대. 내가 당장 쫓아가서 응? 사용하지 마세요. 방해를 배제해달라. 위에 있는 거 다 처리해달라. 남이 하든 말든 나 혼자 단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말로 했어. 말로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로 했어. 아니 우리 공유한 토지인데 우리 허락도 없이 왜 무단 사용하느냐. 사용을 중단하라. 중지하라. 토지를 발해달라. 얘기했더니 응하진 않아.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도끼로 한다. 도끼. 2번 소송으로 한다. 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는 말만 붙이면 되는 거야. 공유 문제 풀 때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제거 소송, 무슨 예방 청구 소송은 전원이 함께 제기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나 혼자 단독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송장 붙이면 되는 거잖아. 말로 해서 안 되면 남이가 소송 내든 말든 나 혼자 단독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소송장 붙이면 돼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행사하는 거냐?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에서 전부를 반환하라.
전부를 철거하라. 전부를 뭐 해달라?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를 그러면 안 돼요. 내 집은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철거하라.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 반환하라.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 뭐 해달라? 내 집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위해서 전부를. 이렇게 편해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를 대신하여 다른 거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전부를 철거하라. 전부를 제거하라. 전부를 반환하라. 행사할 수 있다. 이라는 거죠. 그런데 용어 중에 이제 보존행위 나오면 무관 청권이야. 이 단어 꼭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흡사하지만 다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공유에서 지분권 행사는 지분권 주장은 지분권 확인은 무슨 단어 꼭 나와요? 지분권. 지분권이 한 번에 나와요. 지분권. 그런데 제가 이 보존행위와 지분권 행사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에요. 지분권 행사도 보존행위에 속하는 개념으로서 지분권 행사도 보존행위와 같은 개념으로 틀려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민법 문제 풀 때, 공유 문제 풀 때 지분권이 어쩌고저쩌고, 지분권 행사, 지분권 뭐 주장, 뭐 지분권 확인 이 단어만 나오면 뭐가 지분권이냐 아주 쉽게 생각하자고요. 뭘 지분권 행사하는데 부르냐? 그러면 돈이요, 돈. 돈이 뭐예요, 돈? 돈이 뭐예요? 협조 안 하는 거 봐. 금전. 돈 얘기 나오면 이 지분 행사하는 거야. 우리가 공유하는 토지를 누가 3년째 무단 사용해요. 쫓아가서 너 3년째 사용료 내라, 지료 내라, 땅값 내라. 너 남자에 무단 사용한 거야. 너 부당해 빠나네. 손해배상금 지급해. 사용료 내줘. 차임 지급해. 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남에다 무단 사용했으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라. 차임을 지급하라. 사용료 달라. 3년치 사용료 달라. 손해배상 지급하라. 다 뭐 이게?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손해배상금, 부당해 반환, 차임, 치료, 뭐 사용료. 돈 달라는 얘기를 지분권 행사한다 하면 되는 거야. 돈 달라는 얘기를. 응? 누가 무단 사용했을 때. 그런데 무단 사용하는데 남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우리 땅 무단 천평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공유자들이 뭐래요? 우리는 말 못한대. 왜 말 못하죠? 입이 없어서. 내가 말할까? 너 말하래. 지분 행사는 전원이 다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전원이 하지 않아도. 남이야 달라든 말든 나 혼자 쫓아 단독으로 너 3년치 사용료 내놔. 너 3년치 부당히 반환해. 즉 지분권 행사도 전원이 함께 하면 틀려요. 남이야 달라든 말든 나 혼자 단독으로 돈 달라는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만 지분권 행사는 전원을 위해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다른 공유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응? 어디에 해당되는 거? 내 목, 자기 목, 내 목에 해당되는 것만 주장하고 달라고 해야지 전부를 지급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집은 3분의 1 있으니까 너 부당이득 1,000만 원 중에서 330만 원 내놔. 너 사용료 1년에 500 내기로 했는데 너 3년치 밀렸어. 너 1,500 중에서 500 내놔. 내 목만 주장해야지 지분권 행사는 다른 공유자 대신해서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신해서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나와요. 지분권 얘기 나오면 돈 달라는 얘기야. 나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내 목에 해당되는 것만 달라 그래야지 전부를 지급하라. 다른 공유자 대신해서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신해서 행사할 권리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 참 쉽기도 하여라. 뭐 어려워 이게? 난 처음 떨어진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그냥 가서 자기가 막 가서 떨어져 막. 시험 보러 가기 전부터 이미 떨어져서 갔어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밥도 안 넘어가 머리가 아파 막. 이미 떨어졌어. 마음은 떨어졌어. 떨어져서 가서 떨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시험에 어려워서 떨어지면 어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있지. 근데 집에 와서 다시 곰곰이 보면 이거 내가 왜 틀렸는지 아주 응? 손가락을 그냥 야,
부러뜨리고 싶으면 내 손가락이 원망 왜 3번을 친 거야? 2번을 쳐야지. 즉 한 7, 8점 맞는 건 어렵지 않아. 응? 다 아는 문제들이야.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반복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면 떨어지는 거. 떨어지지 않아요. 응? 뭐 90점 맞으면 어렵지. 근데 뭐 한 70점 정도 맞으라면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보죠. 공유물의 관리행위. 공유의 관리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관리행위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공유하는 토지 건물 남한테 임대 놓으려고 그래요. 논리는 뭐예요?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세입자 들여서 월세 받으려고 그래요. 1000평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임대 놔서 차임 받으려고 그래요. 지료 받으려고 그래요. 임대 놓는 것이 관리행위예요. 근데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관리행위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 토지 임대를 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공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맞을까 틀릴까요? 얼마나 숱한 분들이 눈물을 뿌렸을까? 이 단어에 맞긴 뭐가 맞아요? 공유자가 아니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되는 거지 공유자가 아니잖아. 사람 머릿수가 아니잖아. 이해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단어에 얼마나 사람들이 눈물이 뿌렸는지 몰라. 이 인간들이 치사하게 시험 볼 때 기분이 좋았어. 오케이. 이것도 아는 문제. 막 틀려? 봤더니 공유 지분이지 자가 아니래. 사람 머릿수가 아니잖아. 뭐든지 뭘 갖고 있잖아? 지분으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 예를 들면 얘가 3분의 2가 있고 을이 6분의 1이 있고 병이 6분의 1이 있어. 우린 반대일세 도장 안 찍었어. 임대계약세. 얘 찍었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근데 과반수의 공유자예요? 지분의 과반수지. 응? 사람이 과반수가 아니에요? 항상 단어 조심하시고 공유 지분의 과반 찬성으로.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번 사례 문제 내볼게요. 자, 갑이라는 애가 토지 지분의 2분의 1이 있고 을이라는 애가 4분의 1이 있고 병이 4분의 1이 있어. 자, 이 토지를 보증 얼마에? 월세 200 내기로 임대 놓기로 합시다. 오케이. 얘는 도장 찍었어. 우리는 반대일세. 아니 왜 그 200에 내 한 400 받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임차인이 누구냐? 또 처남이야. 처남? 처남이야? 네 처남한테 왜 싸게 내는 우리 못 내? 우리 반대일세 돈 안 찍었어. 임대계약세. 이 임대차는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 임차는 불법 임차인이고 부당한 임차인이야. 왜요? 과반수. 반이 아니라 뭐예요? 반이 아니라 과반수. 2분의 1은 반수예요? 과반수예요? 반. 반만큼 안 되는 거야. 반이 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 지분을 가지려면 얼마 이상 가져야 돼? 내가 지분을 가지려면 과반수 이상 가지면 내 마음대로 임대 놓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집을 가지면 과반수 이상 가져야 돼. 반만 갖고는 안 돼요. 이건 반이잖아. 과반수. 그래서 민법은 반수가 아니라 과반수. 그냥 허투루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이거 틀린 거야. 얘가 안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지분이 만약에 5분의 3을 가졌더라. 얘 5분의 1을 가졌더라. 얘 5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만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따라서 그 임차인은 정당한 임차인이고 정당한 점유자이기 때문에 얘들이 쫓아가서 아무것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얘 도장 찍었어. 5분의 3. 그래서 월세 500박 들였어.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이거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땅인데 500에 얘가 돈 찍어버렸어. 얘는 우린 반대일세 돈 안 찍었어. 그러면 임차인 누구냐? 임차인이 정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임차인은 지분의 과반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임차인이야. 그런데 얘들은 도장 안 찍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얘 월세 500 중에서 500만 원 중에서 얘들은 월세 받을 권리 있어 없어요? 지분 비율로. 응?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로. 꼭 받을 권리 있잖아. 근데 한 석 달이 지나도록 안 주는 거야. 얘가 쫓아가서 야 나도 지분 5분의 1이 있어. 너 월세 500 중에서 1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달라고 얘들이 쫓아가서 100만씩 입금시켜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한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얘들은 계약서에 도장 찍었나요? 안 찍었나요? 안 찍으면 얘랑의 법률 관계는 누구만? 얘만 법률관계 형성되는 거야. 얘만.
그러니까 얘는 500을 전부 어디다 지급해요? 갑에게 지급하면 갑한테 쫓아가서 우리 돈 100만씩 달라. 집에 당되는 거. 이렇게 요구해야지. 계약 도장 안 찍은 얘들이 직접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들 전부가 다 도장 찍었어. 다 동의했어. 그러면 저 직접적인 법률관계 다 형성되는 거죠, 얘랑. 이때는 직접 100만 원 지급해달라. 요구할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받긴 받는데 다 같이 동의했다면은 직접 내 집에 해당되는 집 차임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면 정은 누구한테만 갑에게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갑이 다시 백신 나눠줘야 되는 거지 직접 다이렉트로 달랄 권리는 없다. 시험 문제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 거리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어렵지 않아요. 자 공유물의 처분행위. 공유물의 처분 변경행위. 공유한 토지 건물의 처분 변경행위라 불러요. 자, 공유물의 처분행위는 뭘까요? 뭐 처분행위야 뭐 말뜻 그대로 그냥 뭐 공유한 토지건물 남았다가 뭐 팔아먹는 거. 변경이 뭐냐 변경. 이게 오히려 중요할 수 있어요. 공유물의 변경이 뭐냐. 일단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잘하고 써도 괜찮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한 명 동의 안 하면 처분 변경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변경행위냐? 처분은 알겠는데 자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296조 296조에 보면 판례 봐보세요. 판례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대지상에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나대지 건물이 없는 토지야. 근데 그 나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분의 과반수 가진 사람이 결정할 수 있겠느냐. 공유하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적으세요. 옆에다가. 이게 바로 변경행위예요. 부정이라도 있잖아. 변경행위. 옆에 적으세요. 변경행위 때문에 맨 밑에 나가면요. 관리범위 넘는 것이 될 것이다. 넘기 때문에 전화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행위가 아니다. 변경이 그러면 공유하는 토지 위에 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관리행위가 아니라 변경 때문에 공유자 전혀 동의 없이는 건물 신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 신축행위가 바로 변경이다. 하나 어디 생각하세요?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 이 건물의 가치는 한 5억쯤 나갔는데 리모델링비가 한 3, 4억 나오게 생겼어. 3, 4억만 들이면 10억짜리 넘는 건물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돈 많이 드는 행위가 변경행위야. 공유자 전혀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 할 수 없어. 공유자 전혀 동의 없이는 공유한 나대지 위에 건물 지을 수 없어요. 그건 관리행위가 아니다. 공유자 전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바로 변경행위다. 처분은 뭐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통을 요하는데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가 1000평짜리 토지가 있어요. 자, 등기를 떼어보는 거예요. 등기를 떼어봤더니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 지분 3분의 1 을이 지분 3분의 1 병이 지분 3분의 1 공유임 뭐 등기가 났어. 근데 이 땅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 혼자 단독으로 나가서 10억에 팔겠다라고 정이라는 사람한테 10억에 이 공유한 토지를 매매계약서 써버렸어요. 원래 공유를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공유자 천동에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그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어떻게 돼요? 매도인란에 세 사람 이름 다 적고 도장 다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매도인란에 지 이름 혼자 가서 지 이름 하나 적고 그냥 도장 푹 찍어버리는 거야. 지금 공유한 토지 건물을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정한테 10억 팔겠다고 매매를 체결해버린 거야. 단독으로. 그럼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저기요. 별거 아닌데 부탁드릴게요. 발음 좀 정확히 해주세요. 무효인지 유효인지 앞자 좀 분명히 해주세요. 효를 했어. 효를 했어. 나는 유무효 이렇게 들었어. 유무효. 효를 했어요. 효. 그러면 공유 전혀 동의 없이 단독 이루어진 공유 토지의 매매 계약은 10억 팔겠다. 이 매매 자체는 유효하지. 이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계약은. 이랑 배워요. 매매, 임대차의 채권행위는 무관한 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도
전부 탄핵 원리 매매한 것도 일부 탄핵 매매한 것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거 채권행위 유효해요. 매매에서 유효해요. 그래서 유효한데 다만 단독으로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전화용이 없었어. 처분행위 그러면 제가 뭘 생각하지 항상? 처분, 그렇죠. 등기 내는 게 처분행위예요. 그 얘가 다른 공자 동의도 없이 10억 받고요. 3번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소유자 정합으로 등기를 내줘버렸어. 단독으로. 얘들 동의도 없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공유일 때는 공유자 전원의 승낙 첨부 없이는 등기 안 받아줘요. 이전 등기 안 받아줘요. 어떻게 했을까 갑이? 다른 공유자 동의도 다 위조한 거야. 위조해서 단독 등기를 내줘버린 거야. 이 등기 내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이게 지금 무효지만 다른 점 없이 이루어진 처분행위 무효지만 이것이 그렇지만 전부 무효는 또 아니라는 거야. 전부 무효는. 그러면 얘 지분, 지 지분 범위는 유효하고 동의 안 해준 얘들 지분 범위 내에서만 무효인 느끼지. 전부 무효인 느낌 아니야. 따라서 이걸 발견했더니 얘가 쫓아가서 우리 동의해 준 적 없어. 다 동의서 위조된 거야. 따라서 말소시켜. 말소를 요구하면서 다른 공유자들이 이 등기 전부 말소를 요구할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누구 지분 범위에서는 얘 지분 유효한 등기 때문에 우리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말소기다 요구해야지. 전 말소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뱉네 이거야 이거. 인상 쓰지 마시고 나 무서워 죽겠어. 조금 헷갈리긴 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유자 1인이 나가 쓴 공유하는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도 그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지만 공유자 1인이 이루어진 처분의 등기는 무효다. 무효지만 전부 무효가 아니라 어떻게다? 일부 무효다. 걔 지분 범위 유효하고 동의 안 해준 사람 지분 범위에서 무효 등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 쫓아가서 그 등기 전부 말소 요구할 권리는 없다. 여기까지야. 이게 3페이지에 걸쳐 있는 얘기야. 핵심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안 나오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다음 그러면 여기 이제 칠판에 정리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얘기들이 어딨나 찾아서 별표 3개 친 부분은 꼭 찾아서 칠판 필기함을 다시 한번 숨은 그림 찾듯이 어딨나 다 찾아 밑줄을 긋는 거. 그게 복습이다. 저는 전부 복습 요구하지 않아요. 뭐 이상적인 얘기는 기본서를 적어도 3번, 4번은 정독하여야 미쳤나? 이거만 공부하나? 1년 내내? 할 수가 없어. 그건 이상적인 얘기지. 그럼 전부를 커버할 수 없다면 별표 3개 친 부분만이라도 칠판 필기함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딱 갖다 놓고 이게 교과서 어딨나 찾아서 현관에 그세요. 그러면 복습된 거고 다음번 볼 때는 거기만 보면 되는 거야. 현관에 근거만 보면 되는 거야. 몇 번 반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 반드시 나와요. 넘기시면 298쪽의 공유물 분할 이야기 별표 2개 공유 분할 이야기. 자 10분 쉬었다 할 거예요. 내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네. 여기 별표 3개짜리는 거의 나온다 봐야 돼. 자 10분 쉬었다가 분할 이야기 보고 바로 지상권으로 들어갈 거예요.